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 파트너 일타 강사 김규만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문제 지문해독을 하고 평면도와 단면도 직접 수제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시범을 좀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도면 공간 분할이라든가 표제란 그리고 수목 식재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숙지를 좀 잘 해주시고 또 연습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2014년도 5회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지문해독을 하고 평면도하고 단면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위치한 도로변 빈 공간에 대한 조경 설계를 하고자 한다. 주어진 현황도 및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설계 조건에 따라 조경 계획도를 작성하시오. 단 2점 세선한 부분을 조경 설계 대상지로 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할 부분은 뭐였죠? 중부지역. 자, 지역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부지 경계선이 어떠한 선이냐? 여기서는 2점 세선이죠. 그리고 대상지는 중부지역입니다. 이 두 가지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요구사항은 항상 나오는 공통문항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종이에는 조경계획도를 100분의 1로 작성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표제란 위쪽에 작업명칭 쓰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표제란의 오른쪽 시설물 수량표와 수목 수량표 작성하란 얘기고 방이 넣어야 돼요. 막대 축척 넣어야 됩니다. 범례표의 폭을 조정할 수 있다. 표제란 폭 우리는 80으로 했습니다. 테두리선, 윤곽선 넣으란 얘기고요. 자, 지금 용지 2, 두 번째 용지에는 단면도를 100분의 1로 작성하란 얘기죠. 자, 요 공통문항은 계속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설계 조건으로 갑니다. 자, 1번 해당 지역은 도로변 소공원으로 휴식 공간과 어린이들이 미로 찾기를 즐길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경 계획도를 작성한다. 포장 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가능한 식재를 계획한다. 녹지 공간은 빗금친 부분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떤 반영해야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떠한 뭐 지시 문항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지시 문항이고, 자, 여기서는 특별하게 반영할 건 없고, 기본 배점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장 지역은 점토블럭, 황토 포장, 투수 벽돌, 콘크리트, 고무칩, 자, 이렇게 포장 재료가 주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포장 재료는 주어진 자, 포장 재료를 1차 자, 사용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등이라는 말이 있죠. 등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적당한 재료가 없다 그러면 그 외에 추가 재료를 선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 다 공간의 성격에 맞는 포장 재료가 있으면 여기서 1차 재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가라 지역은 라 지역에 비해 1m 높은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와 라 지역 그리고 1m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 지역은 라 지역에 비해 그래서 항상 뭐뭐보다 그리고 뭐뭐에 비해 자, 이쪽을 항상 기준을 잡자라고 했었죠. 기준. 그래서 여기에 표고가 제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어떠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황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황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가 지역은 나 지역에 비해 1m가, 라 지역에 비해 1m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 지역이 라 지역에 비해 그러면 라 지역의 표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표고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레벨이 높이가 자, 제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 지역 레벨이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고를 파악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걸러. 자, 퍼걸러. 3,500에 3,500 한 개소. 지문에서 제시한 수량과 규격은 반드시 지켜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등벤치 2개. 자, 그리고 휴지통 2개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면, 자, 가지역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이라고 했고, 요거를 공간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는 거죠. 자, 직접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게 공간이라고 했고요. 가지역은 휴게 공간. 그리고 이 가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퍼걸러, 그쵸? 퍼걸러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등벤치, 휴지통 2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죠. 그래서 도면에다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지역은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서 어린이 놀이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정글짐 요구했고요. 회전무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철봉, 시소. 자, 이 중에서 3개를 계획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골라서 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3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를 쓸 건지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는 여기 정글짐을 쓰겠다. 그러면 체크를 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무대 말고 철봉을 쓰겠다. 시소를 쓰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시설물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을 계획했습니다. 다지역은 미로공간입니다. 미로공간. 다지역은 미로공간으로서 높이가 1m 동일한 재료로 칸막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높이가 1m 동일한 재료. 자, 설계해서 미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바닥을 포장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재료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재료를 무엇을 쓸 것인가?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뭐 그 외에 벽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석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여러분의 단면도 표현하기 쉬운 게 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콘크리트 1m 자, 미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으로 갑니다. 라지역은 이동 공간으로서 라지역은 이동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적당한 곳에 자, 등벤치 2개소를 계획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위에서도 벤치가 있었습니다. 3번 문항에서 등벤치 2개, 그리고 6번 문항에서도 등벤치 2개가 있었는데 규격이 주어졌나요? 자, 규격은 안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규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규격을 임의로 자, 1500에 500 뭐 이런 식으로 임의로 규격을 잡아서 가자라고 했죠. 자, 이렇게 규격을 잡고 이 규격대로 표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벤치 규격은 1500에 500으로 하겠다. 이렇게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벤치의 규격 1500에 500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목보호대를 요구했네요. 자, 수목보호대, 녹음식재. 수목보호대에 녹음식재를 하시오. 수목보호대가 주어졌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녹음식재를 하라고 했고, 녹음식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8번 문항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대상지 내의 유도식재, 녹음식재, 경관식재, 소나무 근식. 자, 유도식재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수간이 커서 캐노피를 이루는 이러한 나무들. 자, 녹음식재로 많이 쓰는 나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왕벗, 그죠? 왕벗, 버즘, 느티,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자, 경관식재는 꽃이 피는 수종들. 그래서 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소나무 군식. 소나무 군식, 군식은 아까도,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소나무 군식은 최소한 3종. 그리고 5종이 적정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좀 파악해 봤고요. 자, 수목은 아래에 주어진 수종 중에서 종류가 다른 10가지를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종류가 다른 10가지를 반드시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할 거고, 자, 수량, 수종명, 그리고 규격을 반드시 표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종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나무 군식을 요구했으니까 여기서 소나무 군식 요구의 나무들 한번 그대로 선정하겠습니다. 자, 요 3개 같이 쓰자라고 했었죠. 우리는 그동안 자, 같이 쓰자라고 했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크기가 다른 거 3개를 다 쓰자라고 했었고, 두 번째 스트로브 잣나무 쓸 겁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2개 중에서 자, 요거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종이 되겠죠. 자, 3번째 밑으로 와서 왕벚나무 녹음식재로 사용하겠습니다. 왕벚나무 체킹. 그래서 3번째 10종 들어갈 거예요. 자, 버즘, 느티 한번 써볼까요? 느티나무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느티 쓰겠고, 섬단풍, 다정금은 쓰지 않습니다. 자, 남부 수종이에요. 중부 지역이죠. 지금 이 지역은 중부 지역이니까 이 다정금 나무라든가 동백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돼요. 바로 감점이에요. 굴거리 나무. 자, 해당 지역은 중부 지역이니까 이런 거 남부 수종 쓰면 안 되고, 자, 태산목, 목련과에 해당하는 이러한 나무들, 태산목이라든가 먼나무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골라내야 되는 수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남부 수종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티나무까지 갔고요. 중국 단풍 가능합니다.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한번 써볼게요. 경관식재로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자기나무 요거 경관식재로 쓰도록 할 거고요. 자,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산딸나무 있네요. 산딸나무 좋아요. 경관식재로 하얀 꽃이 피는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 붉은 단풍, 흰색 꽃, 붉은 열매 아주 좋잖아요. 씁니다. 경관식재 쓸 거예요. 자, 산수유가 있네요. 산수유 경관식재로 좋죠. 쓰겠습니다. 얘도 쓸 거예요. 내가 쓸 나무는, 내가 쓸 수종은 이렇게 체크를 하자. 자, 꽃사과도 아주 좋아요. 써도 좋습니다. 꽃사과 써도 좋고. 자, 여기까지 교목으로 갈 거고요. 수수꽃다리 한번 써볼까요? 수수꽃다리 쓰겠습니다. 8번. 관목입니다. 수수꽃다리부터는 관목이에요. 병꽃, 지똥, 명자 다 관목이고 병꽃, 수수꽃다리. 자, 그리고 지똥나무는 키가 큰 관목이 있죠. 특히 병꽃과 지똥은 어떤 경계식재로 사용하면 좋은 유란 수종이고 명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산철쭉 쓸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산철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홍 쓰겠습니다. 자산홍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10가지.
자, 그리고 조리대 씁니까? 안 씁니까? 조리대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두 줄 그은 것들 쓰지 않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B 단면도는 자, 경사 포장재료. 그래서 경사 포장재료, 경계선 및 기타 시설물의 기초, 주변의 수목, 중요시설물. 자, 제가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쳐놨습니다. 미리 이용자 밑줄을 쳐놨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용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반드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용자를 단면에 표시하고, 그리고 미루의 기초 상세도를 20분의 1로다가 작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분의 1 축척으로 미로 상세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현황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현황도를 봤을 때 이러한 미로를 그려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러한 미로를 작도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를 능숙하게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미로 부분만 연습을 많이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로 부분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지문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 현황도 아까 우리 휴게 공간에다가 시설물을 다 썼었는데, 우리 나 지역의 놀이 공간에도 한번 시설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은 놀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는 놀이 공간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글짐과 그리고 시소와 철봉을 쓰겠다. 이렇게 자, 쓰겠습니다. 그리고 미로 공간 이렇게 확인했고, 여기다가 이제 평면도를 작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현황도를 이제 옮기는 것부터 우리 이전 강의에서 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이 현황도를 옮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공간이 있을 때 이러한 공간은 과연 어떠한 입체적인 모양, 형태로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가 아닐까 싶고, 자, 여기서 요 가지역이 휴게 공간, 여기가 놀이 공간, 계단이 양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0, 여기는 제로고, 미로가 있고요. 그리고 수목보호대에 수목이 3종. 자,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한번 직접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 도면입니다. 미리 작도를 해놨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단면선 미리 그어놓고 작업하시면 편하겠죠. 우리가 지문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어떤 평면도를 먼저 좀 작도를 할 건데, 자, 이 부분 각 식재 공간이죠. 이 부분에다가 식재를 먼저 좀 해나갈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공간 분할할 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한번 식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평면도를 참고로 보시면서, 자, 이쪽 부분 식재, 위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트로보 잣나무 이용해서 유도 식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로보 잣나무 이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식재를 해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식재해 볼까요? 자, 여기 한 줄 식재. 자, 이렇게 가깝게 식재해도 되지만 조금 떨어뜨려서 이만큼 가도 되고, 나중에는 요 정도, 즉 이 수간폭이 한 70% 정도 되는 간격으로 식재하자. 자, 이쪽으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2주, 3주, 4주, 자, 5주 식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했어요. 자, 이쪽으로 인출선 뽑을게요. 스트로우 잣나무 5줄을 이렇게 이쪽에다가 뽑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재 공간이 넓은 곳에는 소나무 군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소나무 군식을 할 거예요.
자, 소나무 근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소나무를 요번에는 그냥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자, 여기다 한 줄 식재할 거고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H 4.0에 W 2.0 하나. 자, 그리고 H 3.0에 W 1.5짜리. 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식재를 할게요. 두 개 식재할까요? 두 줄 식재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템플릿 떼고 이렇게 작도를 하셔야 되겠죠.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W2.5, H2.5에 W1.2. 자, 제일 작은 수종이 되겠죠? 이렇게 두 줄 식재해서. 자, 여기서 이제 인출선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인출선을, 자, 여기, 인출선을 뽑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자,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뽑아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인출선을 뽑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뽑아서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출선을 뽑겠습니다. 자, 선 색깔 똑같이 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색으로 좀 통일을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규격하고 이런 걸 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소나무가 들어갔다. 소나무는 5주가 들어갔다라는 걸 쓸 겁니다. 자, 인출선이 있으니까 인출선 상단에 자, 수중명과 그리고 수량을 쓸 거고 하단에 각 수종별 규격을 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자, H4.0에 W2.0 요거죠. 하나와 그리고 H3.0에 W1.5 두 주 그리고 2.5에 1.2 두 주 해서 총 5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계속 식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수유, 이쪽에다 산수유 한번 식재해 볼까요? 자, 산수유를 두 줄을 식재하겠다. 여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쪽에 여백이 이렇게 있는데 인출선이 좀 뽑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이 부분만 조금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를 이 규격과 수량 쓴 부분을 좀 위로 좀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밑에 또 인출선을 또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렇게 올려서 자, 요만큼 이제 뽑아주면 이쪽에 나중에 인출선을 또 뽑아 나오기 좋겠죠. 그래서 산수유 여기다 식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산수유를 만약에 두 줄을 식재하겠다. 하나, 둘, 뭐 이렇게 배식하셔도 되고 자, 또는 이게 아니고 나는 위에서부터 식재하겠다. 그러면 이쪽 위 그리고 또 아래 이렇게 식재를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식재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특별히 정해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인출선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출선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리고 산수유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배식 끝났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또 산수유 식재할 거야. 같은 걸 또 식재할 겁니다. 자, 산수유 똑같이 식재할게요. 여기 한 주, 두 주, 세 주. 자, 이런 식으로. 자, 또는 다시 한번 간격을 좀 더 넓혀서 식재해 볼게요. 한 주, 두 주, 세 주. 자, 템플릿 떼고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출선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자, 아래쪽으로 갑니다. 여기 자기나무 경관 식재하겠다. 왜? 여기는 휴게 공간이었으니까. 자, 휴게 공간 주변에는 경관 식재를 해주면 좋아요. 식재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기나무 식재하겠다. 마찬가지. 한 주, 두 주, 세 주인데 단면선이 걸리니까 나는 좀 피해가겠다. 뭐 상황을 봐서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나는 여기 이만큼에서 이렇게만 식재하겠다. 자, 그래서 인출선을 뽑아주고요. 이렇게 마무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또 마찬가지 식재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느티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느티나무 식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캐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캐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수제도로 이제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 방법만 설명드리는 거고, 요 캐드 프로그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식재해 나간다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간 관계상 캐드로 좀 수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티나무를 이렇게 배식을 했어요. 자, 우리 평면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까지 식재를 해놨죠. 그죠? 요거는 자, 지워줄게요. 미리 가지고 들어왔네요. 자,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식재 간격을 좀 더 넓혀서 식재를 해보겠다. 좀 좁혀서 해보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좀 더 좁혀서 한번 식재를 해볼까요? 그러면 도면이 좀 더 꽉 찬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요만큼씩 좀 붙여서 자, 5줄을 식재하겠다. 자, 조금 꽉 찬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렇게 식재를 하겠다. 느티나무. 자, 이 부분에 수수꽃다리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 관목을 식재하겠다. 우리 관목했던 것 중에서 어떤 뭐 병꽃도, 영산홍도 있고 산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교재에서는 지금 수수꽃다리를 5줄을 식재했는데 나는 좀 더 많이 식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재랑 똑같이 하셔도 되지만 조금 내가 응용해서 식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을 지그재그로 해서 교호식재로 자,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인출선 이렇게 뽑겠다. 자, 이런 식으로 식재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수목보호대입니다. 자, 수목보호대는 실선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합니까? 이 부분에다가. 자, 이 부분에 식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목보호대에 있는 이 선이 실선이 돼야 될까요? 자, 이 선은 실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선은 그래서 나중에 파선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옮길 때 처음부터 수목보호대는 실선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존의 현황도의 수목보호대가 실선으로 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둘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목을 배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때 아예 파선으로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선을 파선으로 바꿉니다. 자, 선을 바꿀 거예요. 자, 이 부분 파선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바꿔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선으로 바꿔놔요. 여러분들 옮기실 때 이렇게 파선으로 그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도 여러분들이 파선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수목 배식할 거예요. 녹음수 배식해야 되겠죠. 나는 여기다가 왕벚나무를 식재해야 되겠다. 그러면 왕벚나무 식재할 거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주, 자, 2주, 자, 3주 이렇게 배식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인출선 자, 뽑아줍니다. 자, 여기 수수꽃다리 왕벚나무 인출선 있죠. 이 부분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안 맞추셔도 됩니다. 꼭 안 맞춰도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 이제 배식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산딸나무로 나는 식재하겠다. 자, 그러면 산딸나무로 다 경관 식재할 거야. 산딸나무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 산딸로다가 이렇게 간격을 넓혀서 자,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합니다. 산딸나무 그래서 이렇게 인출선 뽑고 자, 이 부분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 스트로브 잣나무 있죠? 자, 이거 조금 더 빼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죠? 이 선도 좀 더 빠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교목부터 베이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랜트 박스에다가 이제 관목 식재하면 돼요. 플랜트 박스는 관목을 식재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이 플랜트 박스 부분 영산홍부터 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영산홍 이렇게 식재를 할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식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출선까지 이렇게 뽑아 줍니다. 그래서 영산홍 1제곱당 20에서 30줄을 잡자라고 했고요. 자, 우리는 여기 영산홍을 이렇게 셀 거예요. 자, 이 부분 4주가 아니죠?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150주가 돼 있죠. 수정을 할게요. 150주 이렇게 쓰겠습니다. 관목은 수량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이 부분도 이제 식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목으로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가 식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식재를 했을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식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놀이시설 그리고 휴게시설에 있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 가지역 여기가 휴게시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요구된 거 뭐가 있었습니까? 파고라하고 등벤치 2개가 있었죠. 그래서 파고라와 등벤치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려주십니다. 자, 파고라 등벤치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템플릿 이용해서 그려주는데 자, 파고라 안에 있는 이 등벤치는 파고라 지붕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선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요구한 게 뭐가 있어요? 휴지통 요구했습니다. 휴지통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여기다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려 주실 건데 자, 한쪽에다가 휴지통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휴지통을 나는 2개를 가장자리에 이런 식으로 자, 배치를 하는 거죠. 하나 더 배치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끝났고 자, 아래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와서 자, 여기에 들어간 시설물들 아까 우리 정리했었죠. 정글짐을 그릴 거야. 그래서 정글짐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그리고 또 나는 여기다가 시소를 넣겠다. 그래서 시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그려 넣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시설물 그려 놓은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는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가져와서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평면도 어제 우리 수제도 제가 직접 이렇게 시범 보여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철봉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실 게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 설치 방향이 남북 방향으로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현황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북쪽입니다. 자, 오른쪽이 동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만약에 이 시소가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된다면 해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적절한 설치가 아닙니다. 철봉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설물은 이용 방향이 남북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시설물까지 설치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포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장 재료를 자, 일부분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지 않죠. 그래서 포장 재료 일부만 나타낼 건데 자, 먼저 소형 고압 블럭 그리고 놀이 공간과 휴게 공간 자, 포장 재료가 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한번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광장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 소형 고압 블럭을 갖다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쪽에 소형 고압 블럭 이렇게 줄임 기호를 써서 일부분만 이렇게 블럭 표시를 했고, 자, 이게 끝인가요?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자, 표현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포장명을 넣어줘야 되겠죠. 한쪽에다가 포장명을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는 소형 고압 블럭이야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는 다 소형 고압 블럭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휴게 공간입니다. 휴게 공간도 포장을 해야 되죠. 자, 요번에는 여기 뭘로 할 거냐면 점토 블럭으로 포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점토 블럭으로다. 그리고 점토 블럭 일부분을 또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분을 점토 블럭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점토 블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블럭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휴지통을 이쪽으로 좀 뺄게요. 자, 그래 놓고 여기가 다 점토 블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쪽 놀이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놀이 공간도 포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놀이 공간에는 고무칩을 포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무칩 포장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포장명 기재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포장명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고무칩 포장 일부분을 여기다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일부분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서 그냥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때에 따라서는 한쪽만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 다 하지 말고 이 부분 다 하지 말고 한쪽은 이렇게 다 지우고 이쪽은 지워내고 일부분만 이쪽에 일부분만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황토 포장 들어가죠. 그래서 황토 포장이라고 쓸 거고요. 직접 여기다가 황토 포장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포장명 기재를 할 거고, 자, 황토 포장 일부분 또 나타내야 되겠죠, 한쪽에. 그래서 황토 포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올까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부분도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에는 양쪽 이 부분과 자, 아래쪽 두 군데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자, 이 부분만 해서 한쪽만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나타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쪽 뭐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나타낼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황토 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도를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문제를 기출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가 되는데 좀 단조로운 문제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요하는 이런 문제를 골라서 한 5문제 정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평면도하고 단면도.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작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지루한 느낌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의 진행 방법을 두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직접 작도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제가 캐드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목을 불러와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과 이러한 것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면도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면도에 대한 부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단면도예요. 이 평면도에 대한 단면도고 여러분들은 단면도를 들어가기 전에 단면도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평면도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면도를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면도에서 뵙겠습니다.